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19일 아침입니다. 오늘 그 오프닝별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또 주식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증시가 약간 약보합 수준에서 아마 출발을 지금 하는 걸로 좀 나와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약간의 하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2564포인트 소폭 하락을 했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네요. 한 400개 정도 되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근데 뭐 하락폭은 거의 미미하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일단 539개가 올랐고 697개가 하락하면서 약간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뭐 거의 큰 특징이 없고,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네. 오늘도 뭐 무려 10%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달리고 있는데, 반면 같은 머티리얼즈로 좀 불리는 형제라고 요즘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에코프로 네. 머티는 일단 오늘은 좀 급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주끼리는 조금 다른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하림이 그 결국엔 네. HM에 이제 품었다라는 이제 소식 나왔는데, 오늘 그렇죠. 보니까 하림 제조가 또 11%, 이게 아마 좀 불확실성 또 해소로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부 오르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오늘 오전은 그렇게 제가 딱 봤을 때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네.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일단 대형주들 KLX 100을 구성하는 대형주들의 흐름에서 뭐 두드러지게 빨갛거나 두드러지게 파란 종목은 없죠. 다만 면적상으로 봤을 때 파란 종목군들이 좀 많고 누가 봐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뭐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소폭의 하락세 정도. 다만 뭐 개별 종목별로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 오늘 엔터주들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고, NC소프트도 강법권이네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강법권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두산에너빌리티, HLB 정도가 강세 나타나는 모습이고, 페노션도 강세예요. 아무래도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할인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할인 지주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지만 페노션의 강세도 나타나면서 뭐 둘이 합쳤을 때 어떤 뭐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업황이라든지 최근에 이 관련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가 뭐 급락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유상증자 1조 3천억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신규 투자분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오일리드의 추가 투자를 통해서 과연 현재 이 적자 행진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뭐 기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강보합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은 좀 그냥 보합권 내외에서 좀 네. 혼조 양상이고, 아주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좀 약간 쉬어가는 듯한 그런 좀 움직임이 일단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 뭐 오늘 좀 빅테크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좀 제외하면 그렇게 큰 변화는 좀 없었던 것 같고, 연준 의원들이 좀 어제 말씀하신 대로 불 끄고 있더라고요. 계속 네, 좀 불을 맞습니다. 끄는데 시장은 끄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쓰는 약간 좀 머쓱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그냥 이제 강세장의 기조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수급상은 좀 어떤가요? 오늘 개인들이 좀 매수가 오전부터 굉장히 좀 공격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그 개인들 흐름하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좀 혹시 뭐 매매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동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매수 대응하면서 기관들의 매수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지금 세 개 시장 모두를 매도하고 있네요. 다만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 코스닥 시작은 지금 출발하자마자 4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5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한 2,500계약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미결작정의 증감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뭐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12시 구간에 BOJ 결과가 발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환율의 변동성 이런 것들에 좀 미리 대응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고 환율 움직임과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은 주식 선물 쪽에서도 비교적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아침 출발 동향은 약간 경계감이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계 창구 쪽의 매매 동향도 한번 보시면 일단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랑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기아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죠. 어저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뭐 9만 원권에 근접하면서 일단 뭐 신고점을 좀 보일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 뭐 탄력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하이브, 대한해운,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의미를 부여할 만한 금액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LG화학, LIG 넥스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의 창구 기준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매도가 나타나면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 업종 동향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반도체 IT 부품 쪽의 매물보다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물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전체 매도 금액이 지금 한 5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 잡히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업종과 이쪽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동안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기관들도 2차전지 쪽에 좀 매수를 단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주가는 반등하고 있지만 외국계 창구 쪽으로 보면 루닉과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의 창구 기준으로는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JYP 엔터테인먼트, 카페24, 아프리카 TV 등에는 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퀄리타스 반도체와 HPSP에는 또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수급 사항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고 이게 큰 기업들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런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매매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일부 매수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강보합이라서 증시를 좀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 이제 지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좀 파란 기업들이 좀 오늘은 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크게 급나간다기보다는 좀 완만한 조정인데 다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낙폭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5%, 에코프로머티가 마이너스 5.6인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 전부터 좀 유상자 루머가 좀 돌긴 돌았잖아요. 그렇죠. 좀 자금 이슈 때문에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제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확정이 됐고 어제 이제 정식적으로 공시가 떴는데 일부 채무 상환도 하고 네. 투자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유상자 자체가 이게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네, 금액이 작지 예, 않죠. 그래서 네. 주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상자는 어쨌든 주익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뭐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오히려 이제 이렇게 유상자가 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길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선 또 어쨌든 뭐 주가 나중에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주주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IT OLED 결국 이제 애플 쪽에 들어가는 그 OLED 투자가 좀 아닌가 네. 좀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좀 결단이 내려졌고 뭐 주가는 지금 사실 이게 주가가 옛날에 고점이 제가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전 한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1,000원까지 좀 떨어진 상태니까 거의 한 4분의 1통 났는데 어쨌든 좀 내년에는 좀 달라진 그러니까 네. 항상 이게 적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주주분들도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좀 내년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담아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낙폭이 네. 깊어졌지만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 뭐 창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성 창구의 매수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지는 아쉬움은 이게 애플 물량이라면 제3자 배정이라도 해서 애플 자금을 좀 유입하면 안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얼마 전에 LG전자에 1조를 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은가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그다음에 뭐 자금 조달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적이라면 여기가 바닥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뭐 LG그룹이나 다른 쪽에 뭔가 대여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유가 뭔가를 되짚어 보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융 비용을 늘리는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 흑자 전환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런 LG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특별한 차별화를 가지지 못하고 이것을 좀 이어나가지 못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쪽도 네. 포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빠르게 OLED 시장에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쪽이 OLED 제품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빠르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뭐 하반기에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LG 그룹과 좀 애플이 굉장히 좀 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많이 이제 부품들을 쓰는데 내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증까지 해서 주주들의 손을 좀 빌렸기 때문에 내년에 좀 반드시 좀 회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돼야 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한번 보니까 그 육계 관련주는 아무래도 그 하림의 주가 그렇죠. 급등 영향이고, 사실 뭐 육계주가 다 오른다기보단요, 해운주도 이 예멘 후티 반군의 이제 공격이 이어지면서 네. 뭐 지금 최근에 정유회사도 그렇고 뭐 운송사들 뭐 대부분 이제 그 이쪽 흑해 쪽인가요? 거기가 예, 그쪽을 이제 그러니까 그 통가에서 가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그 루트로는 이제 운항을 안 하고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한 20일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임 지수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해운주들한테는 그게 좀 오히려 수혜로 작용하면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강한 좀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밥솥주가 좀 강한데 아마 여기는 이게 밥솥주가 아니라 반도체주인데 어버브 어버 반도체가 반도체가 되겠죠. 만드는 그 MCU 같은 게 아마 네네. 이제 가전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밥솥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밥솥주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MCU, 이 시스템 반도체 네, 그쪽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섹터로 한번 또 어떤 섹터들이 이렇게 제가 몇 개 좀 짚어드렸는데 네. 상승 하락 쪽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창고의 급등이 뭐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흥하해운이나 뭐 HMM, 대한해운, 그다음에 CJ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오늘도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해운주의 날인데 여기에 또 CJ대한통운이 끼어 있는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주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강하지 않은 모습이고, 출발은 나쁘지 않았던 페노션은 현재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의약품 업종이 강한데 일단 셀트리온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의 강세, 녹십자와 종근당, 유한양행 등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는 제약주들의 반등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정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오늘 뭐 마니커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일부 뭐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마니커와 하림의 뭐 움직임에는 뭐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겠죠. 기계업종도 오늘 반등하고 있고요. 기계업종 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반등이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한미반도체와 LG 넥스원도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한미반도체의 추가 강세와 더불어 기계업종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쪽은 건설업종의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 오늘은 대우건설, 범양건영, 태영건설, 우선주, 코오롱글로벌,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철강금속 업종도 오늘 소폭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남선알미늄, 부국철강 같은 중소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와 SK오션플랜트도 소폭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도 소폭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마 쪽에서는 아까 상승하는 쪽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하락하는 쪽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리튬주들이 어제의 반등 때문인지 소폭의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뭐 주도 업종이 좀 오늘은 좀 이게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개별 기업 몇 개 정도 움직이고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오전에 그래도 보합 정도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 가까이 좀 밀리면서 마이너스 0.4%. 오늘 거의 2배 정도 많은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 오늘 아마 그 이제 그 국회 또 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하나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 과연 이 신임 이제 경제부 총리가 결국 그 양도세 관련해서 네. 어떤 또 얘기를 해줄지 아마 이제 질의응답을 할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에 아마 답변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좀 이제 기대감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긍정적인 좀 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사실 코스닥이 오른 거는 좀 그런 영향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이제 뭐 수급상 민감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것은 뭐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중소형주 쪽에 네. 단기 랠리에 따른 그런 이슈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가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인 것은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재료 발표 결과에 따라서 뭐 이걸 재료 노출로 볼지 아니면 추가적인 확장 과정으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었던 12월 말에는 중소형주가 빠지고 1월 초에는 올라가는 네. 그런 양상이 이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뭐 50억이든 30억이든 확정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단기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그럼 1월 랠리도 없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속에서는 선반영돼서 나타난 것은 1월 달에 나타날 개연성이 없으니까 과거 패턴을 그대로 쫓아가시기보다는 정부 발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민감도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어저께 미리 급등한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재료 노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지도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BOJ 결과가 12시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환율 민감도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오늘은 뭔가 뭐 저희도 이렇게 막 눈에 이게 막 팍팍 들어옵니다. 막 이런 네.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이제 LG 디스플레이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확실히 그 LG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은 좀 강한 거는 같네요. 그래도 이게 투자 목적에 또 유상증자다 보니까 일부 좀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어제 아마 물적 분할 공시가 있는데 보통 물적 분할하면 예전 같으면 주가 급나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골프전은 6%나 주가 급등하고 있어서 거기도 제가 어제 그 전자공시 한번 살펴봤는데 5년 내에 물적 분할한 기업 그 상장 계획은 없다. 뭐 그렇게 했고 또 주주보 계획도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골프존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6% 가까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고 그럼 JYP가 오랜만에 10만 원 넘었네요. 참 요즘에 엔터주들 참 이게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워낙 또 낙폭도 컸고 4분기 실적은 좀 기대감 좀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네. 아마 실적 모멘텀도 좀 있다 보니까 회복이 됐는데 결국 이런 걸 보면 계속 지금 어제 2차전지도 그렇고 오늘 엔터주도 그렇고 지금은 좀 주도주들 좀 약간 쉬는 구간에서 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은? 네, 일단 JYP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네. 근데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고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을 더 밀어올릴 만한 에너지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은 좋았는데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장 큰 볼륨으로 앨범을 팔던 그 그룹의 앨범 판매량, 초동 판매량 자체가 확 줄어들면서 이것도 뭔가 피크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주가 반등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오늘 뭐 기관성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살펴봤을 때는 외국계 창구의 매수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적인 양상이 좀 이어질지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뭐 6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해 주셨던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는 없었는데 외국인 매수 금액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금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오늘 코스닥 매수 1위가 골프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좀 민감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평가도 굉장히 좋고 좋은 뉴스도 이미 나왔고 외국계 창구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오늘은 주가는 한 5%가량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의 매수가 등락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하락 과정에서도 일단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지수는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네.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이 사실 지금 플러스거든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단기 피로감을 좀 노출하는 것 같아서 약간 쉬어가는 거지 뭐 시장이 뭐 분위기가 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오늘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보고서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사실 어제 그 기업별로 좀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어서 네. 그거 좀 보고서만 좀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사실 삼성중공업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소송 이슈 때문에. 근데 요거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변영진 연구원님이 자료를 좀 쓰셨는데 일단 어제 나온 자료는 그 영국 회사 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인데 이게 그 이제 기업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고 강제성이 없대요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삼성중공업이 SK온에 무조건 뭐 갚아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거든요 한번. 네. 예,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삼성중공업에 배상을 하는 걸로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고 아마 2심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 중재 재판소보다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당연히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주목하자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그 가스창 그 이 화물창이라고 LNG 선박 보면 네. 안에 LNG를 액화 그 천연가스를 162.5도로 올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담아야죠. 이게 네. LNG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에가 굉장히 냉각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화물창 특허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의 GTT인가 아마 그 맞습니다. 회사가 예, 거의 예.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몇 년 전에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로열티 너무 나가니까 우리나라 독자 기술 만들자. 네, 만들어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랑 한국가스공사랑 이렇게 좀 힘을 합쳐가지고 아마 자회사를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설계에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시범적으로 이제 그걸 도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선의로 만든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네. 자기가 먼저 이제 어떻게 총대를 맸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뭐 일단 삼성중공업보다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예,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 이유 때문에 삼성중공업 기업 가치가 하락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당금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뭐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태형건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보증 PF 대출 잔액이 4.41조 원 정도 된대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미착공 상태 현장이 지금 과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연장 없이 사업을 마감을 하게 되면 태형건설의 그 이행 보증액이 한 7,2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태형건설이 이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순차입금이 지금 순차입금은 이제 결국엔 그 현금 뺀 거죠. 빼고 이제 빌린 돈이죠. 네. 이자 지급성 이제 부채라고 하는데 그게 1.9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채 비율도 478%나 되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면은 사실상 돈이 남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1이 안 돼요. 거의 지금 적자 계속 내고 있는 예.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도
주주들한테 돌려줄 돈 자체가 사실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TY홀딩스가 유동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SBS 지분 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어쨌든 지금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건 맞다. 다만 일단 워크아웃 루머에도 일단 뭐 PF 관련해서 다른 쪽에 뭐 큰 리스크는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너무 확대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태형건설 자체적으로 지금 일단 돈이 부족한 건 여기도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할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동안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런 PF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뭐 리스크들이 좀 조금씩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뭐 아까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제가 태형건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기업들이 뭐 좋아집니다, 나빠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팩트를 정확하게 네.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린 거니까 꼭 요걸 뭐 사셔라 파셔라 이렇게 좀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고 워낙 어제 좀 주가 변동성이 워낙 좀 컸던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한번 좀 그런 보고서 설명드리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400억 정도의 그 부채 만기, 그러니까 차입금 만기가 열흘 연장됐다는 뭐 소식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뭐 큰 힘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 뭐 금액 자체가 작고 그다음에 시중에 지금 도는 얘기는 애널리스트의 얘기와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BS를 팔고 팔고. 자회사를 남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일부 막아주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다 막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업성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 저희 동네에도 태양건설이 지은 그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는데 예.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결국은 누군가 또 안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태양건설이 SBS 자회사만 팔아서 과연 그 돈을 메꿀 수 있는가? 아니면 SBS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답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자회사를 팔아서라도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면 다행일 수 있죠. 근데 뭐 태양건설은 과거부터 우리가 자산주로 많이 생각했던 그런 기업인데 이번 PF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의 재무 구조나 재무 상태 정도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내년도에 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낮아질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의 재무 구조, 재무의 어떤 클린 상태나 현금 흐름 정도는 반드시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대출 연장이 된다면 또 리스크가 완화될 텐데 네. 만약 이제 연장 없이 사업을 마감하게 되면 지금 태형건설이 갚아야 되는 이행 보증액이 7,200억이니까 네. 요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이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좀 네. 대책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요. 오늘 이제 9시 25분인데 저희가 이제 오전에 잠깐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은 뭐 사실 이렇게 굵직한 것들은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오전 좀 정리는 좀 끝내고요. 저희가 잠깐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더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니까 M&A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그 미국에서 US 스틸을 이제 일본 제철인가요? 거기서 맞습니다. 인수한다라는 굉장히 뭐 일본 회사가 미국 철강사를 인수한다는 건 저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인수가 이제 어제 또 언론에 나왔고 쿠팡이 파페치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네. 거예요. 명품 쪽에 꽤 유명하죠. 네. 그것도 인수가 파페치가 요새 정말 굉장한 위기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그 쿠팡도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인수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아마 2년 전이었나 작년이었나 기억나세요? 네이버가 네. 그 미국의 그 중고거래 플랫폼 네. 또 하나 인수했었잖아요. 뭐 크림도 인수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인수했죠. 근데 확실히 돈 많은 기업들한테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또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매물들이 그렇죠. 좀 많이 나오다 네네네. 보니까 예. 그래서 확실히 현금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위기에는 좀 강하다는 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림이 결국 인수를 했지만 동원하고 이제 팽팽하게 맞섰는데 맞습니다. 동원 오르는 거죠 오늘? 네, 동원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
뭐 인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하림도 오르고 예. 동원 산업도 오르는 그래서 하림은 뭐 시너지 효과 기대하면서 오르는 것 같고 예. 물론 탄력은 하림 지주가 더 세긴 합니다만 동원도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에 돈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정부 지분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들이 제시했던 그 조건 자체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 컷 저것 컷 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대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동원 산업은 돈을 안 쓴다라는 관점에서 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뭐 동원그룹 쪽도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주목해 볼 포인트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늘 뭐 목표가를 낮추는 그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LG전자도 오늘은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계속 네. 유상제 참여하니. 근데 이거 좀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될까요? 뭐 오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S 관련돼서 네. 이제 뭐 LG전자나 그 IT 부품 쪽, IT 가전 쪽의 종목군들에게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뭔가 재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증자하면 뭐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사실 같고. 그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돈이 쓰이는 건 맞지만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CS를 축으로 해서 뭐 가전 쪽이 살아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 방향성 보여주고 뭐 신기술 보여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LG전자에는 또 반전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과연 뭐 거래를 의미 있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정도는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코스피가 약간 낙폭을 줄여서 2,563포인트 0.14%까지 하락률을 줄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54포인트 강세 기조를 다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42% 상승했고 상승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00개 정도. 하락이 아까 1000개 넘었다가 네. 이제 800개대로 좀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코스닥이 어제 오늘은 뭐 코스피는 조금 좀 재미가 없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실히 주도권이 넘어간 그런 분위기인데 확실히 오늘은 누가 봐도 그 엔터주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엔터주가 숨지고 있었는데 오늘 JYP가 7%, SM이 5%, Y젠터가 한 2% 정도 이렇게 좀 오르면서 좀 오늘은 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LS 머티리얼즈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다. 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오늘도 15%나 주가 좀 오르고 있어서 이게 LS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니까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게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다른 또 신규 상장주에 비하면은 또 이렇게 시총이 두산 로보틱스 7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10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네. 또 상대적으로 또 가벼워 보이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물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커지면서 이들 종목이 무언가 지수에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것 네. 같고요. 오늘 그 코스닥 시장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이게 뭐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개별 종목의 뭐 이름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그림만 보셔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정 종목에 굉장히 집중된다. 즉 전체 분위기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파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전기전자 LS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JYP 엔터, 금융에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 제약 쪽에는 HLB 이렇게 몇 종목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타오르는 종목은 당연히 거래도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 몇 종목군들에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양상들은 생각보다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 이후 조금 올랐다가 급락했던 블루엠텍이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네.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종목군들에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뭐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JYP 엔터 움직이니까 옆에서 이제 SM도 같이 네, 움직이는 같이. 모습이 또 나타나고 네.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좀 엔터주 가지면 좋죠. 그동안 사실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도 약간 그 현대차 느낌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은데 자꾸 빠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오전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800억까지 늘어나는데 그동안 사실 외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좀 11월, 12월엔 좀 매수하는
포지션을 네. 좀 잡아줬는데 오늘은 좀 매도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전격적인 매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팔게 된다면 특히 코스피, 코스닥 다 팔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증시 상승에 약간 좀 제동이 걸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오늘의 특징은 저는 뭐 매도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매수가 줄었다는 게 좀 더 매수가 정확한 줄었다.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기본적으로 샀던 매수 금액 자체가 꽤 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SK하이닉스를 뭐 많이 사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매수 강도보다 높다라고 볼 수 없는데 반대로 팔고 있는 종목군들은 꽤 금액이 오늘 나타나면서 오늘은 매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의 매물이 조금 확대된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특이한 것은 아침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동시효과 때 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코스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변하지 않았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물량이 좀 늘고 있어서 아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함께 현물 매물이 늘어나는지 여부, 말씀드렸던 BOJ 결과 발표와 함께 환율 요동칠 때 환율이 요동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엔화에 가장 민감한 종목은 뭐 다시는 것처럼 자동차일 수밖에 네. 없으니까 자동차 종목군들에 대한 뭐 수급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BOJ가 가장 이슈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좀 진행될지도 한번 잘 체크하시고 네. 마무리 한번 잘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19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응 잘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김종희 의원님은 목요일 날 오시죠. 예, 네.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